서울 한복판 신축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마피 사태가 벌어진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림 3구역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조이인데요. 서울 신축은 불패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대부분의 서울 새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예외였습니다. 마피 또는 무피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시장의 냉정함을 보여줬죠. 지금 서울은 한강벨트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뜨겁게 상승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잠잠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 사례인 신림 뉴타운을 직접 임장하며 지금 시점에 서울 외곽 주택을 매수해도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은 오랫동안 고시생들의 터전이자 동시에 낡은 다가구 주택과 원룸이 뒤엉킨 전형적인 달동네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해 서울 안에서도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었죠. 이곳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는 2005년 신림동 일대를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합니다. 당시 서울시가 추진한 3차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약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6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타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로 사업은 수차례 지연됐고 실제 첫 단지인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가 들어서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림 1구역은 사업 무산 위기까지 몰렸지만 2019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이처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신림 뉴타운은 현재 1, 2, 3구역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1만 2천여 세대 규모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드디어 신림 3구역의 착공에 들어가며 일반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의 첫 등장이죠. 분양가가 공개되자 시장은 술렁했습니다.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마피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실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찾은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숲세권 아파트라는 이름답게 단지 뒤로는 관악산이 이어지고 약수 소공원과 연결된 조경이 잘 조성돼 있어 마치 리조트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분양 당시 언덕 위 아파트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와 보니 평탄화가 잘 돼 있어 의외로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안에는 편의점 하나만 운영되고 있고 상가는 아직도 대부분 공실입니다. 맞은편은 신림 2구역 철거지라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 주변 구역이 개발되고 상권이 갖춰지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첫 단지 입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단지명에는 서울대 벤처타운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정작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까지는 도보 20분, 사실상 역세권이라 부르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즉 서울 신축이라 해도 입지와 생활 환경이 미완성이라면 불패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 서남부 최대 뉴타운, 신림 뉴타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림을 관통하는 교통의 핵심, 경전철 신림선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기는 서울대 벤처타운역입니다. 플랫폼에서 보면 금세 느껴질 겁니다. 일반 지하철역과는 달리 규모가 작고 열차도 불과 3량짜리 경전철. 그런데 출근 시간대가 되면 이 작은 플랫폼이 사람들로 가득 메워집니다. 2025년 7월 기준 서울대 벤처타운역 승차 인원은 무려 30만 명, 일평균 1만 명꼴입니다. 신림선 전체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이죠. 최악의 지옥철로 평가받는 김포 골드라인과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요. 김포 골드라인에서도 가장 많은 승차 인원이 있는 구례역보다도 높은 순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혼잡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신림선은 한 칸의 열차가 3칸이고 차량 폭이 2.4m에 불과합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1m가 좁고 최대 수용 인원도 268명에 불과하죠. 출근 시간대에 열차를 타보면 왜 지옥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붐비는데 신림선은 여전히 연간 1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통 전 하루 13만 명을 전망했지만 실제 수치는 일 5만 명 내에 불과하죠. 게다가 이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해도 3칸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고민이 깊습니다. 교통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차 증편이나 요금 인상이 아니라 더 많은 고정 수요, 즉 신림 뉴타운의 완성이 절실합니다. 부족한 서울시 주택 공급을 채우고 동시에 신림선의 적자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가 바로 신림 뉴타운인 것이죠. 이런 신림 뉴타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곳은 바로 신림 2구역입니다. 드론 화면으로 보이는 신림 2구역은 오랜 기다림 끝에 부지 정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건 도림천 복원 사업입니다. 화면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하천을 복원해 단지 안으로 연결하고 수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제 조감도를 보면 단지 중앙을 가로질르는 물길이 들어서는데 단지 쾌적성을 높여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신우초등학교입니다. 단지 바로 건너편에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육교가 연결돼 있어 통학 거리가 짧습니다. 바로 초품화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이죠. 길을 따라 조금 내려
내려가면 신림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가 보입니다. 이곳은 뉴타운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뒤로는 신림 2구역, 맞은편은 신통기획 구역에 선정되어 향후 신축 아파트들이 이 단지를 둘러싸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지만 주변이 새 아파트로 채워지면 가치가 다시 평가될 수도 있겠죠. 다만 신림 2구역 역시 교통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신우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부터 미림여고 정류장까지 탑승하는 승객들의 목적지를 분석해봤는데요. 애초에 이곳은 버스를 이용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서울대 벤처타운역보다 신림역으로 향하는 승객이 더 많습니다. 환승 단계가 한 단계 더해지는 만큼 생활 불편 또한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림 2구역의 매력은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실제 매물을 보면 전용 84 타입을 기준으로 평가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쳐 약 5억 5천만 원.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를 더해도 총 투자금은 11억 원 미만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보다 약간 낮다고 평가받는데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신림 1구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림여고 맞은편으로 펼쳐진 거대한 부지가 모두 1구역입니다. 무려 4,000세대 이상 들어설 예정으로 신림 뉴타운의 대장주로 불리는 곳이죠. 그동안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조합원만 2,000명에 달하고 무허가 건축물 비율도 40% 가까이 되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됐죠. 드론 화면에 보이는 신림 1구역은 낡은 상가가 즐비하고 뒤편으로는 빌라촌이 밀집해 있어 여전히 옛날 신림의 분위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준공을 목표로 뚜렷한 로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망 개선이 더해집니다. 신림동이 오랫동안 저평가된 또 하나의 이유는 부족한 도로교통 인프라였습니다. 신림 뉴타운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신림역 방면으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해 우회전을 해야 하고 신림역으로 가려면 두 번째 다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신림역 사거리 정체가 심각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편이죠. 강남권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서울대 입구까지 돌아가 유턴 후 진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번 혼잡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개선할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2023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신림 봉천 터널이 현재 공사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이 터널이 개통되면 신림타운에서 강남 순환도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시에 남부 순환로 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지 주변의 생활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신림 1구역 맞은편 상업지역은 활발하지만 대형마트는 인근에 전무합니다. 신림 1구역까지 초기 입주민들은 차량 이동이나 배달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육 환경 역시 평이합니다. 가까운 광신 중고, 미림여고는 학업 성취도가 보통 수준에 그칩니다. 특출난 교육 인프라는 아니지만 기본 여건만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림 뉴타운은 현재로서 실거주 편의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취약하고 교통도 일부 불편이 남아있죠. 그러나 관악산과 도림천을 품은 자연환경은 쾌적성이 뛰어나고 앞으로 교통망 확충과 도림천 복원, 대규모 아파트타운 형성이 맞물리면 주거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강남 여의도 수준의 고가 뉴타운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서울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누릴 수 있는 가성비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수요층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먼 미래의 그림에서 신림 뉴타운의 가능성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신림 뉴타운의 확장은 위쪽 5, 6구역과 현대아파트까지 이어집니다. 이 구간이 개발되면 전체는 1만 3천 세대가 넘는 미니순도시급 타운으로 커지게 되죠. 또한 신림 뉴타운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곳이 삼성산 주공아파트입니다. 지금도 30평대가 5억 후반대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때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외에도 임대 위주로 구성된 신림 주공아파트, 신림 국제산장 아파트 등 저렴한 아파트가 존재하죠. 더 왼쪽 아래로 시선을 돌리면 관악산 휴먼시아와 신림 푸르지오 단지가 이어집니다. 이곳 역시 서울 외곽 입지로 낮은 시세를 형성해왔지만 곧 들어설 난곡선 경전철이 이 구역을 지나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즉 신림 뉴타운은 위로는 5, 6구역 확장, 아래는 난곡선과 맞물리며 위아래가 동시에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놓고 본다면 신림 뉴타운이 조금 더 먼 미래엔 가치가 높아질 지역이라는 건 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신림 뉴타운 현장을 직접 걸어보며 느낀 건 분명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여전히 저평가된 지역,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재평가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남과 한강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곳들은 이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외곽, 아직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해 보이는 곳에도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강남 3구처럼 오를 수는 없고 모든 뉴타운이 한강벨트처럼 화려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미 올라버린 집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직 살만한 집을 찾아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